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대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 교통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 이때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4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흔히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죠.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필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경찰이 보통 출동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사건이 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면은 이제 불입건 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끝내버립니다. 물론 이제 검찰 단계에서 리뷰하는 단계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공소권 없음 사안의 경우에는 불입건 내에서 결국에는 경찰에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사고라든지 아까 12개 행정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하면은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까지 가고 때로는 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교통사고의 원인이 워낙 제각각이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아 과실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조인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도로에서 벌어지는 건 해도 뭐 도로 형태나 아니면은 속도, 차대차, 차대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과실 인정할 거냐 여부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경찰 단계에서 해옵니다. 그럼 이제 검찰에서 리뷰를 하고 최종 이제 법원에 넘기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통 관련 법령도 자주 바뀝니다.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특정도 어려울 때가 많고 법령도 체크해야 되고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늘 판례도 바뀐 거 놓치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놓치게 되면은 이제 무죄가 나기도 하고 당사자가 항의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가해자 잘못이 너무나 명확해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 없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물통과 자전거 파편이 어지럽게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막 경량등을 울리고 막 저걸 했대요. 그런데 나서 막 갑자기 그냥 들이박더라고요. 2012년 DMB를 보느라 전방 주시에 소홀했던 화물차 운전자가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들을 도로 위에서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2년도에 이제 의성 지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밑에 2명 있었고, 근데 그 당시 큰 좀 참사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상주시청 그 소속의 여자 사이클 팀 선수들이 뒤에서 이제 큰 트럭이 덮쳐가지고 3명이 돌아가시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수는 구속돼서 이제 재판 받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 중에는 DMB 시청과 기기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휴대전화 사용과 동영상 시청도 전방 주시 태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상 이제 DMB 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운전할 때 딴 거 핸드폰 뭐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운동도 있었고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재판에서도 이제 금고 구형을 했죠. 보통은 이제 벌금 사안이었거든요. 웬만한 간단한 사건들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고의범면이기 때문에 통상은 첫 건이고 뭐 중상이 아니면은 벌금 정도 구형합니다. 근데 이건 워낙 큰 사고요, 사건이고 참사죠. 그래서 그때는 금고를 구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금고를 구형한 후 첫 재판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두 번째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세져서 금고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도 운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운전자가 있다면 이 비극적인 참사를 기억하면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2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 바로 뺑소니를 했을 때입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에게 자기의 인적사항, 연락처 이런 거를 주지 아니하고 이제 도망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이제 사람이 다친 경우, 인피사고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물피사고의 경우도 이제 뺑소니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손괴 도주라고 해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는 인피사고, 사람이 다친 경우 아니면 돌아가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자기가 하든 일단 119에 신고하든 조치를 취했느냐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부탁을 했느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수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당연히 이른바 우리가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 차량 특가법에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다쳤을 때는 더 주의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대법원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걸 제대로 아프다고 말했겠느냐라는 이제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었더라고요? 11살 정도? 10살 정도. 이런 경우에도 아프다고 일단 전제하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간혹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뺑소니나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의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고 특가법, 뺑소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되게 엄격하게 도로를 봅니다. 이게 음주 무면허의 도로니 아닌지를. 그런데 교통사고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교통사고가 꼭 도로에서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뺑소니도 마찬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에서 장소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교통법하고 뺑소니 이쪽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4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